안녕하십니까. 독거 투자일지 제레미안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의 바이더딥과 주의해야 할 섹터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엮어서 글을 썼습니다. 독거 투자일지에서는 7월 말부터 중국 주식의 진입 시점에 대해 눈여겨볼 것을 이야기를 했고 8월부터는 지수나 섹터 ETF 5회 분할 매수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는 폭락한 종목들의 분할 매수를 권해드렸습니다. 7월 말에 중국 주식을 권할 때 진입 시점은 바닥을 다진 후 반등을 따라가면서 분할 매수하라 였습니다. 무조건 오늘 폭락했다고 오늘 따라 사면 우리의 특기가 발휘되는데 바로 사면 빠지는 신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개인들은 주식을 살 때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프로 투자자들인 기관들도 그렇게 합니다. 가장 싼 가격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 수많은 차티스트들이 차트를 그려내면서 저점을 맞춘다고 하면서 실소를 자아내게 했는데 그렇게 주식이 쉬우면 다 차트 보고 저점을 알아내서 주식을 하고 떼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RSI 같은 구시대 유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차트는 워낙 명쾌해 보이고 이해가 빠르고 깊은 생각이 필요 없다 보니 요즘같이 쉽게 사고 파는 투기에는 궁합이 딱 맞긴 합니다. 주린이들이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헝다그룹, 에버그란데라는 기업을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사업이 부실화해서 언제든지 망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어느 정도 시작이 돼서 하락이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 주식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얘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산당 눈밖에까지 난 주식을 주면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2018년에 큰 아픔을 줬던 주식이 ZTE인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화해와 이 주식에 제재를 가했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버텼다면 본전 이상으로 갔을 거고요.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4배가 났을 것입니다. 물론 3년을 버텼다는 가정입니다. 사실 기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싸게 살 기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식들을 매수해 놓고 매일 장고를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최소한 6개월은 가져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연말까지 휘둘리지 말고 놔둬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놔둬본다기보다는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화분을 사놓고 기다려야지 크지 않겠습니까? 다음날 2배가 되진 않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번에 중국 주식들을 전부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기업인들의 꿈을 날려버리면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통폐합해왔습니다. 바로 중국식 자본주의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레이 달리오나 조지 소로스 등이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캐시우드의 투자 경력이 30년이 넘고 홍콩의 빌황과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긴 합니다. 캐시우드는 기업을 믿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역발상 형태의 트레이딩을 해왔는데 이번에 중국 주식만은 좀 다른 접근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국 홍콩 관련주들은 손절 타이밍이 늦었고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노무라에서도 비슷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바이더 딥을 하란 이야기죠. 일부에서는 중국 주식시장은 러시아 시장처럼 만년 저평가 상태로 갈 것이고 현재 싸다고 해서 사면 안 된다고도 합니다. 이유는 러시아는 원래 기업들을 통제를 해왔고 중국이 이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80년대부터 시장을 국가적으로 운영해왔고 기업의 통폐합도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움직임이 아닌 거죠. 일례로 뇌물 청탁 관련해서 2015년 정도 중반쯤에 규제를 하면서 귀주 모태주 같은 종목들이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종목은 중국 시장에서 상해 시장에서 시총 1위죠.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시장으로 놓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해봐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고 중국은 신기술이 나오면서 최첨단 기술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GDP 상으로도 곧 몇 년 안에 추월할 예정이죠. 이번엔 주의할 섹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일부 리서치에서 여행 등 리오프닝 주식들, 예를 들면 크루즈, 백화점, 레스토랑, 공연, 항공기업들을 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특히 위험한 것은 항공주들입니다. 이번 가을 겨울은 팬데믹이 크게 창궐할 텐데 미국과 유럽 이외의 백신 가뭄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델타 변이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죠. 이런 와중에서 미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머징 국가들은 내년 초까지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방문하고 싶은 국가에서 문을 잠그면 갈 수가 없죠.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이 국내선 장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가 뚫려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실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석 점유율이 20-30%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실적 개선이 단기적으로 일어나기는 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근래 하락이 잠시 멈췄기 때문에 바닥 다지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겼다고 해도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은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 숫자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다시 미국의 1일 확진자가 현재 지금 10만 명 정도인데 20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리오프닝 주식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을이 되고 날씨가 시원해지고 추워지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은 작년 3월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추가 하락 시에 주어서 반년에서 1년을 가져가면 100%는 먹는 무위험 고수익 주식들입니다. 물론 늘 내가 사면 빠진다는 마음가짐을 습관을 들여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해야 합니다. 최소 5번 하셔야 되고요. 반등 시에 따라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V자형보다는 나이키 모양으로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늘 매수 기회를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